강관우의 의식주주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관우입니다. 자, 여름이 이제 물러가기 시작하는 것 같죠? 9월부터 장세 어떻게 될까요? 이제 8월 한 주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과 9월의 시장 전망까지 이제 함께 아우르는 오늘 그 세션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전략 1편, 2편 이렇게 나눠서 가질 텐데요. 자, 우리가 시장을 볼 때 크게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봐야죠. 첫 번째는 이제 펀더멘탈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런 걸 좀 볼 필요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수급이 그러면 외국인 수급이 지금 도는 거냐, 많은 거냐, 이런 걸 좀 봐야 되고, 세 번째는 그럼 테일 리스크는 뭐가 될 수 있냐, 이런 것까지도 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를 이끄는 키 세 가지 이렇게 좀 보고 싶은 건데, 최근에는 펀더멘탈의 실적뿐만이 아니고 뭐가 붙었습니까? 주주환원 스토리가 지난주에 이제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이 왔다 갔다 주주환원에 대해서 기대도 많고, 또 발표가 나오면 또 약간 기대보다 좀 낮은 것도 있어서 실망도 좀 있고 한데 말이죠. 이게 우리 시장에 미치는 그 영향은 무엇일 거냐, 앞으로 우리 시장을 그 할인율을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오늘 이 점을 좀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수상한 변화가 나타났죠. 뭐 안 하던 주주 환원을 했으니까 상당히 좀 의미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아까도 드렸는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약간씩 줄고 있습니다. 특히 7월에 비해서는 상당히 매도세가 지금 약화는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바닥권에서 지난번에 6월 말에 항복이 나왔다, 커피츄레이션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외국인도 그걸 보면서 조금씩 이거를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왔다 갔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대규모로 파는 그런 이제 일련의 흐름은 좀 지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 이제 변화 와중에 외국인들이 아직도 반도체를 포기는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을 갈까 아니면 코스닥을 갈까, 이런 거를 쭉 보던 이제 순환매 그 힘이 반도체에 일단은 주주환원이라는 이런 이제 이슈 때문에 일단은 몰렸었다. 그럼 다음 주나 9월부터는 어떻게 될 거냐, 그걸 좀 보시는 이제 시간인 건데, 오른쪽 1번입니다. 코스피하고 코스닥 간의 디커플링이 그전에는 이제 반등 국면에서 코스닥이 먼저 튀었었죠. 그런데 저는 뭐 코스닥이 튀는 거에 대해서 기술적인 반등에 국한될 거다, 이게 뭐 크게 펀더멘탈의 실체가 이렇게 있는 이런 반등이 아니다, 데드캣 바운스에 불과할 거다,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코스피 중에서도 특히 다른 거 말고 반도체가 좀 돌아서야지 실질적으로 반등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닥이 먼저 올라오다가 코스닥이 조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왜죠? 바로 반도체가 강세를 띄우니까 예전 같은 풍선 효과가 다시 반도체로 수급이 몰리면서 다른 쪽에 좀 수급이 빠지는, 특히 코스닥의 수급이 빠지면서 약세로 돌아서는 지난 금요일 장세가 딱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거기뿐만이 아니고 조선, 방산, 원전, 그리고 전력기기 이런 쪽도 마찬가지죠. 반도체로 다시 가다 보니까 이쪽에 수급이 같이 빠지더라. 그래서 그런 풍선 효과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주주 환원이 되면서 외국인 수급이 좀 몰리긴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초에 어떻게 될지 좀 보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주주 환원 외국인 입장에서 나쁘지는 않죠. 예. 우리가 상법 1차, 2차, 3차 개정을 했습니다만은 그냥 상법 개정한 거로 끝날 거냐, 아니면 진짜로 주주환원이 대대적으로 들어오면서 우리 시장이 바야흐로 바뀌는, 환골탈태하는 그런 모습으로 갈 거냐라고 한 건데, 이렇게 주주환원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내걸고 나온 이상에는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보는 할인율 자체도 약간 낮아질 수 있고, 우리 시장을 디스카운트로 봤던 그거에서 약간은 이제는 뭐 또 프리미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주주환원을 하면 뭐가 좋습니까? ROE가 상대적으로 처지는 거에 비해서는 좀 올라갈 수 있다, 유지될 수 있다, 이 생각을 좀 하시면 좋고요. 우리가 테일 리스크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이란 갈등 계속되고 있죠. 전례 없는 경제적 제재를 하겠다, 이렇게 트럼프가 이제 지금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요. 곧 이제 또 제재가 공식화됩니다. 그걸 전후해 가지고 이란 수뇌부에서는 조금 미미한 변화가 있다, 그걸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일시적 반등에 국한할 건가, 아니면 구조적으로, 아니면 할인율 축소로 이어질 건가, 이거를 좀 봐야 되는 이번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세계 증시 조정 장세입니다. 미국도 지난 일주 동안 뭐 1%에서 2% 이렇게 내렸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나 내렸습니다. 전체적으로도 좀 조정 장세인데, 우리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이 조금 지난 금요일 날 많이 이제 빠졌다. 그래서 코스피 대비해서는 코스닥이 조금 많이 밀렸는데, 이렇게 이제 이쪽 뭐 증시만 보면 이런 건데, 오른쪽에 보시죠. 오른쪽에 보시면 금, 은, 그리고 비트코인 다 이렇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재무부에서 이제 그 돌려막기 한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금리를 좀 방어하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달러를 못 믿나요? 금, 은, 비트코인 쪽으로 오히려 이 순환매가 전체 그 자산에 있어서는 좀 돌아갔다. 자산 포트폴리오가 조금의 변화를 지금 이제 우리가 감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 2주간의 조방원 전력기기 이 차트를 제가 ETF로 쭉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오른쪽 밑에 이 파란 박스를 이렇게 해놓은 데가 바로 조선, 원전, 방산, AI 전력기기입니다. 이런 쪽이 보면은 지난 2주 기준점 100을 대비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뭐 한 7%에서 9% 이렇게 빠진 이런 국면이 됐습니다. 근데 제일 위에 뭐가 있습니까? 녹색입니다. 반도체 레버리지. 반도체만 지금 올라갔고요. 지난 2주로 봤을 땐 전체적으로는 조금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풍선 효과가 지금 시장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수급이 완전하게 이제 지금 바뀐 건 아니고, 덜 외국인이 이제 매도세가 조금 약해지는 가운데 제한된 유동성 안에서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면서 빠른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데, 반도체가 다시 주도권을 이어갈 거냐, 아니면 또 딴 쪽으로 순환매가 될 거냐, 이걸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주주 환원이라는 뉴스는 이미 다 나왔지요. 그리고 각 분기별로 또 이제 할 수도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 돼버리는 건데, 요런 게 다른 우리나라 여타 기업들까지 이어질 수 있으면 상당히 좋죠.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그런 이제 큰 그림상으로는 아직 안 나오고 있다. 오히려 이익을 나눠 갖자는 뭐 이런 움직임은 지금 다시 뭐 딴 데로 이제 번지고 있어요. 현대차도 그렇고, HD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뭐 당기순이익이 됐든 영업이익이 됐든 거기서 상당 부분을 좀 나누자,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가고 있는데, 주주하는 얘기는 이렇게 다 기업으로 이렇게 전파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될지 외국인들이 지금 보는 포인트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유동성은 없는 가운데 돈이 갈 곳을 지금 찾는 이런 장세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자, 외국인들 증시 할인율 축소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요 차트를 하나 보시죠. 파란 선이 삼성전자입니다. 이렇게 지난 목요일 금요일 날 이렇게 튀었습니다. 장외에서는 조금 뭐 실망세가 있었나요? 조금 이제 밀리는 이런 느낌도 있었습니다만은,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요일 금요일 상당히 튀었다. 뭐 하이닉스 자체로도 뭐 이슈가 이제 있어서 튄 거고, 주주 환원에 있어서 먼저 이제 카드를 뽑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삼성전자 뭐 서로 이제 선의의 경쟁, 특히 뭐 주주 환원에 있어서 선의의 경쟁하면 뭐 주주들이나 시장한테는 되게 좋은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우리에 대한 할인율, 그러면 대표적인 이제 시가총액 1위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우리를 좀 디스카운트해서 할인해서 니들은 뭐 맨날 이익만 벌지 주주 돌려주는 거는 별거 없더라 해서 앞으로는 진짜로 잉여 현금으로 50%를 돌려주겠네, 이런 생각들을 한다고 보면은 우리나라 밸류에이션을 다시 조금 살펴보지 않겠네, 이런 이제 희망을 조금 걸게 하는 이런 이제 모멘텀이 생겼다, 이런 걸 좀 보고 싶고, 이게 일시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쪽으로 좀 구조적으로 좀 갔으면은 우리 시장에 앞으로 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공고히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외국인 아직도 사팔사팔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회색으로 제가 이 바를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어느 때는 뭐 한 2주 전에 좀 많이 사는 것 같다가, 지난주 뭐 화요일날 좀 많이 팔았죠. 예, 목요일, 금요일 이래가지고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만은, 지난 7월에 비해서는 이 진폭이 상당히 줄어들어 있다. 예, 상당히 줄어들어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많이 사는 국면도 아니고 많이 파는 국면도 아니다. 일단은 파는 게 좀 줄어들었다. 지금 암중 모색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략 2편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8월 마지막 주가 슈퍼데이가 들어있는 이제 마지막 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로 튈지가 지금 뭐 외국인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장한테도 상당히 중요한 이제 변곡점이 될 수 있는데 외국인들은 그 전에는 지금 이렇게 크게 포지션을 아직 안 취하고 있다라는 거야. 슈퍼데이가 뭡니까?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 발표하고 가이던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FOMC 그거 관련되는 이제 이슈가 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잭슨홀 미팅 같은 거를 이제 하면서 키 스피치를 하죠. 예. 그 새로 신임 의장인 페드 의장이 이제 할 텐데 얼마나 매파적일까요? 우리 시장에서는 지금 일단 중립 정도로 지금 보고 있다. 당장에 지금 금리를 올릴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계속적으로 지금 9월에 했던 거를 10월 했던 거를 12월로 지금 연기하면서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이제 가정하고 있는데 그게 어떨지는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금통이 또 기준금리 결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갈지요?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금 줄어들었다는 거 자체가 좀 좋은 이야기는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이제 파는 게 일단락 되는 가운데 우리 주주하는 이슈가 여기서도 볼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외국인 지분율 추이입니다. 많이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오다가 최근에는 뭡니까? 조금 서 있는 이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최근 최저점 지분율에서는 약간 미세하나마 조금 위쪽으로 고개를 들려고 하고 있다. 예, 좀 이번 주 이제 다음 주 어떻게 바뀌는지 좀 보시면서 그 다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 영어로 써놨습니다. 셀 매도세를 한참 보이다가 레스 셀 좀 덜 파는 국면에 지금 들어온 거는 맞다. 근데 앞으로 중립으로 가고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는 국면을 이어지려면 뭔가 돌파할 수 있는 캐탈리스트가 이제 모멘텀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건데 뭡니까? 주주하는 이슈가 될 수 있겠다. 앞으로도 계속 주주하는 관련되는 이제 뉴스 그리고 시장의 기대가 기업과 시장 간에 왔다 갔다를 하면서 서로 이제 눈높이를 맞출 겁니다. 그걸 보면서 외국인들이 판단을 해 보겠죠. 자, 그런 가운데 우리 테일리스크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미국, 이란의 전쟁 관련된 이슈가 어디까지 이제 확대될 거냐는 거예요. 최근에는 이제 뭐 무력 공방전은 이제 조금 좀 약해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런 관련되는 뉴스는 안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제일 하단에 제가 자막으로 써놨습니다. 트럼프가 이란의 전례 없는 경제 전쟁을 선언한다. 이런 얘기가 이제 최근에 그 보도가 되는 가운데 이란 수뇌부에서는 뭡니까? 조금 뭔가 변화가 이제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뭐죠? 이란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조기 종전의 필요성을 제기를 했죠. 그리고 갈리파프 이제 의장이죠. 여기도 경제 붕괴 위험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그래서 뭐 온건파, 실용파 이런 사람들은 종전 명분을 조금 만들려고 한다. 물론 이제 그 이란 혁명군 그쪽에서는 아직도 이제 강경파가 이제 득세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될지 뭐 이게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보고는 있어야 되는데 또 다시 과격해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시 협상으로 갈 수도 있는 건데 좀 지켜보시죠. 그래서 이번 주는 이런 거를 지켜보면서 그 슈퍼데이를 맞이해야 되는데 자, 이 전략 1편의 결론입니다. 시장은 약한데 반도체는 강하고 외국인은 이제 파는 게 조금은 좀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 어디까지 추세가 될지를 보는 게 다음 주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